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오늘 오후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또 일어났죠. 2만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아주 급락이 일어났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더리움과 그 외의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시우스 사태가 나왔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었고, 알트코인 대부분이 아주 큰 낙폭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이 바벨 파이낸스 예금 인출 중단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하락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적인 하락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HLB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HLB가 차라리 낫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HLB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마음만 편하냐? 아니겠죠.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은 HLB의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지금 34%가 급락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이 37%, 다 비슷하죠. 나머지 알트코인들 28%, 22%, 20%, 21%, 29%. 자, 지금 대부분이 기본이 20% 하락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아주 여기는 정말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 HLB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상황에서 내려온 거 보면은 비명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러나 HLB는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저희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가 붕괴가 되면서 19,500달러도 붕괴가 되었죠. 이더리움이 지금 1,000달러를 간당간당하게 현재 지켜내고 있는데, 하루만 24시간 변동폭이 비트코인이 8%, 이더리움이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비트코인, 이 코인 쪽은 지금처럼 이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자이언트 스텝이 이미 일어났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지금 연준의 내부 자료가 공개가 되었죠.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도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위험자산을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시장에 들어올 돈들이, 들어와 있는 돈들이 이제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돈들이 이제 계속 빨려 들어가죠. 시중의 전체적인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위험 자산부터 돈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지금 코인이 가장 크게 타격을 먼저 받고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식 시장의 흐름과 코인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 증시가 나스닥이 어제 1.3% 올랐습니다. 다우는 조금 내렸지만,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주말에 오늘이죠. 오늘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죠. 2만 달러 겨우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락이 나왔어요. 폭락 하다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파동을 조금 일으키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방 제가 설명을 한번 쭉 해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풀렸던 돈들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겠죠. 주택,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은 돈을 빼서 은행으로 위험하다. 은행으로 가자. 그러고 금을 차라리 사자. 안전한 거. 그리고 달러 강세다 보니까 달러서 이렇게 움직였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추가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또 생겼죠.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가 붕괴가 되었는데 2020년도 이후에 지금 처음이죠. 악재가 번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인데, 자, 바벨 파이낸스 뱅크런이 또 나왔습니다. 불안감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2만 달러를 붕괴시켜 버리면서 아주 크게 밑으로 내려갔는데, 2020년도 12월 이후에 처음이고 오후 5시경에 비트코인은 19,0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 19,3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죠. 자, 지금 바벨 파이낸스는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나타났고 일부 기관은 연쇄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유동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압박을 받으면서 수급이 아주 꼬여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가상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업체죠. 셀시우스가 지난 13일에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인출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자, 인출 중단해버렸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고 이더리움 쪽의 공매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폭락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다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번 바벨 파이낸스에서 셀시우스에서 발생한 이런 지금 이 상황이 똑같이 지금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바벨 파이낸스까지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대출 중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4조 규모의 투자금을 운영하던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에루스 캐피탈 역시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사태 여파로 자산 매각과 구제금융 요청을 검토하는 등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그러니까 여기에 돈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죠. 사라지고 빼내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공급이 완전히 좀 무너지고 있고 매수를 하려는 심리가 나오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셀시우스 뱅크는 다음에 추가적인 바벨 파이낸스 예금 인출 중단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어제는 그래도 좀 올랐죠. 그런데 좀 버텼다가 토요일날 증시는 멈췄고 코인은 1년 365일 내내 열리죠. 24시간씩. 자,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열리죠. 그런 상황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과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경착륙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 이거 금리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아주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증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시장, 이 코인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이런 자산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먼저 이렇게 반영이 되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주식 시장도 심리가 이렇게 번지게 돼 있습니다. 공포 심리가 번지겠죠. 같은 이제 위험 자산으로 속하니까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자산 하면은 금, 국채, 은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리가 전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전반적인 부분과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기술주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은 투자 심리가 아주 냉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냉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HLB는 어떻냐? 이런 시장 분위기다 그러면 차라리 HLB가 낫죠. 얘는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이 주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아무리 더 내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내려갑니다. 이거. 공매들이 자, 이때야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밀어쳐보자. 한번 팔아봐 이렇게 하죠. 팔아봐. 한번 팔아봐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리보세라닙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비런덕이 딱 받치고 있죠. 아주 강력한 비비런덕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제 폭락시켜야지. 시장이 다 안 좋잖아. 시장이 다 무너지고 박살나잖아. 그럼 얘도 이제 급락이 나올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나와도 더 팔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HLB의 세력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강한 세력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정말로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남 데이터 손에 쥐고 있죠. 아주 깔끔하게 1차 지표 2개 PFS-OS 확보했다. 유의성을 확보했다. 그게 거의 답니다. 거의 다. 그냥 다다라고 해도 되죠. 거의 90% 이상이다. 승인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FDA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그다음 독성 부작용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중국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되었죠. 이미 다 검증이 됐습니다. 리보세라닙은 거의 7년, 8년째 검증이 되고 있고 캄넬리중합도 1년 이상 검증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할 이유가 없겠죠.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완전히 다른 종족이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거기서이죠. 자,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의차가 확보가 됐겠죠. 여러 나라에서 500명 이상 대규모로 임상 3상을 한 데이터가 잘 나왔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도 HLB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요동쳐서 내려가는구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력들이 원하는 게 또 이렇게 패턴대로 또 눌러대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도 된다. 지금은 이미 많이 다 내려와 있죠.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내려가봤자 뭐 니까지 이렇게 내려면 이 정도겠지. 뭐 이 정도로 보면 되죠. 내려오면 그러면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려와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등하겠죠. 9월달 8월달 9월달 되면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먼저 8월달 7월 말에서 8월달은 이뮤노맥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있죠. 그런 부분으로 작은 산을 한번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9월달은 뭐 에스모의 제왕 HLB가 9월달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9월달에 아주 강력한 가남 데이터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에스모에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가상화폐 시장의 이런 급락 분위기는 상당히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차라리 제약바이오가 좀 낫답니다. 좀 낫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HLB가 좀 낫다라고 볼 수 있죠. HLB가 그 중에서도 좀 낫다.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강력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리보세라닙이라는 아주 뭐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나 1차 데이터까지 손에 쥐고 있고 선능한 데이터까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이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카운터 펀치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